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후회와 자책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악순환의 굴레를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 어떤 종류의 탓도 전혀 이롭지 않고 꼭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려야만 일이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탓이라는 건 책임의 소재를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행위예요. 책임 담당자는 내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랑 같은 거죠. 그리고 내 탓은 내 안에서 아기자는 어른자의 탓을, 어른자는 아기자의 탓을 서로에게 끊임없이 전가하고 있는 꼴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누군가의 탓을 해서 책임을 계속 전가하고 있는 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겠죠? 감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책임 전가예요. 신경정신학적 관점에서는 내 탓도 남 탓도 과하면 정신병으로 분류돼요. 결국 계속해서 탓을 한다는 거는 병적인 상태로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진정한 인생의 자유는 눈앞에 벌어진 일들이 좋든 싫든 내 책임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어찌됐든 책임을 질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문제의 해결이지 누군가한테 책임을 몰아붙여서 그 사람이 다 책임지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이 일이 잘 해결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해서 그걸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하는 거, 사실 그게 제일 좋은 문제 해결 방법이죠. 아까 얘기한 폭식의 사례로 돌아가 보죠. 내가 또 폭식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는 게 가장 현명하고 좋은 방법일까요? 아기자를 탓하고 혼내는 대신 그 아이가 폭식하고 싶어 하는 이유도 좀 한 번쯤은 물어봐 주고, 그 아이가 진짜로 받고 싶은 대우나 대접이 뭔지도 좀 물어봐 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이런 거 저런 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 또 해줘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아이의 마음을 물어봐주고 들어주는 거, 그게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끝내는 가장 좋은 책임이죠. 사실 이 부분은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소울차일드 개념이나 혹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내면아이 개념이라서 여기서 또 다 다룰 순 없어요. 이것만 얘기해도 막 몇 편씩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는 다 어려운 점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 제발 그 아이를 혼내지 마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혼낸 어른자를 또 혼내지 마시고 자기 마음을 물어보고 들어주세요.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한 나의 책임이에요. 두 번째는 후회할 만한 행동을 했던 그때의 나, 그때는 그게 정말로 최선이었다라는 거를 기억하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후회를 한다는 거는 일이 모두 끝나고 나서 돌아보니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이지, 그때 당시는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보 같은 선택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 상태의 그 환경과 그때 당시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의 종합인 나는 그때 그 선택이 최선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마 진짜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그런 선택을 반복할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에는 그냥 단순히 머리만 개입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 나의 에너지 수준과 차원, 그때 당시 나와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사람들, 사건들, 정황들,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에게 작용을 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어떤 선택을 해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땐 정말 정신이 나갔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때 나의 정신 상태는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정신 상태였던 거예요. 제가 20대 때 너무너무 바보 같은 선택을 해서 엄청 후회하고 자책을 좀 길게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후회와 자책을 제 옆에서 가만히 듣고 계시던 저희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슬기야, 너는 그때 당시에 너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그게 너한테는 최선이었던 거야.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들어도 그때는 분명히 그랬을 거야.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차분하게 생각을 해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과 다른 그때의 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런 선택이 그때 당시에 여러분에게는 최선이었음을 인정하고 좀 받아주세요. 그게 오히려 똑같은 실수를 덜 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의 저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과거 속에 묶여서 후회와 자책을 반복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브레이크가 되어주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려요. 안녕.